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부산 송정 민박집에 놀러가서 직접 겪은 이야기다. 때는 한여름, 한창 성수기였다. 당시 여유가 없었던 나는 친구 3명과 가까운 송정이라도 갔다 오자며 무작정 차를 타고 송정으로 향했다.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집이 부산이었고 그나마 송정은 잘 알려진 곳이라 그런지 거기라도 우리는 너무 설레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때가 때인지라 민박집, 콘도, 횟집까지 빈집이 없었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판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놈이 이리저리 갔다 오더니 소리쳤다. 야, 민박집 구했어. 얼른 가자. 친구는 민박집을 구했다며 신이 나서 소리쳤고 우리도 그 친구 놈이 대견하다고 소리치며 그 민박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민박집으로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마지막 남은 방이라며 그 방으로 안내를 하시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머니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이상했다. 그 아주머니는 우리를 그 방으로 안내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는 게 너무 역력해서였다. 물론 다른 일로 바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그랬다. 우리는 성수기 때 남자 4명이서 4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 기뻤다. 우린 그 방의 위치가 어떻든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고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민박집에서 우리 방은 일렬로 있는 여러 방 중 맨 끝이었다. 우리는 얼른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방문을 여는 순간 무슨 계곡 동굴에 들어온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쏟아졌고 우리는 순간 몸에 닭살이 돋았다. 우린 모두 순간 당황했고 할 말을 잃고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선풍기랑 에어컨은 필요 없겠네. 그러던 중 친구 한 놈의 장난스런 말에 우리는 그렇게 그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집의 구조는 정말 좋았다. 허름해 보이던 민박집에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고 작은 싱크대도 있었으며 얼핏 보면 좀 무서울 듯한 풍경화와 선풍기, TV 등 민박집 치고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 일단 나는 좀 씻어야겠다는 생각에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은 변기, 세면대, 거울 이렇게 되어 있었고 시설도 최근에 다시 했는지 모두 새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화장실이 정말 태어나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라 뭐라 표현은 안 되지만 뭔가 찝찝하고 정말 오래 있기 싫다는 그런 생각들이 끊이질 않았다. 나는 얼른 씻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대충 샤워하기 위해 샤워기를 드는 순간 샤워기 물 트는 곳이 2군데임을 발견했다. 뭐지? 새 곳으로 교체하려다 망한 건가? 너무 대충 바른 시멘트며 굳이 다 드러내고 고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수리한 것 같은 분위기하며 아주 잠깐의 의문이 들었지만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다. 그렇게 샤워를 하고 세면대로 가서 세수를 하는데 나 말고 누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고 다급히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 문까지 새 것이었다. 그 민박집은 그런 화장실과 욕실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조금 많이 허름한 곳이었기에 난 참 신기하기만 했다. 그렇게 친구들이 다 씻고 나서 우리는 간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우린 이야기 끝에 귀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난 겁이 없는 편이라 그다지 그 이야기들이 무섭게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간에 우리는 이 민박집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전부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들어올 때의 섬뜩함과 특히 화장실에서 누군가 같이 있다는 느낌.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빨리 이 민박집을 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 이미 우리는 만취한 상태였고 그렇게 하나 둘 잠이 들기 시작했다. 새벽 무렵 몇 시인지는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해가 뜨지 않던 그 무렵 밖은 이미 조용한 상태였고 나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터라 화장실이 너무 급했다. 난 얼른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려는 순간 화장실 손잡이가 잠겨 있었다. 아씨, 빨리 나와. 급해. 나는 약간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노크를 하며 말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노크를 했고 빨리 나오라며 안에 누구냐고 물었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급기야 나는 화가 나서 문 쪽으로 달려가 형광등 불을 켜자마자 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 3명 전부 다 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이 집을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찝찝함,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 기분을 다 엮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난 미친듯이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비몽사몽 일어나 왜 그러냐고 물었고 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몇 분 뒤 정신을 차리고 상황 설명을 하는데 친구들 얼굴이 일제히 다 굳어졌다. 그중 친구가 말을 했다. 나도 화장실 급해서 갔는데 문이 잠겨서 밖에서 볼일 보고 들어왔어. 물론 그 친구는 방에 불을 켜지 않았기에 당연히 화장실 안에 친구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던 도중 한 친구가 다짜고짜 나가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제히 짐을 챙기고 그 민박집을 나왔다. 무작정 송정 바닷가로 향했고 우리는 넓은 바다를 보는 순간 조금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에 우리는 넋이 나가버렸다. 내가 어제 샤워를 하고 찝찝한 기분에 나가려는데 문고리를 보고 좀 신기했거든? 그게 안에서 잠그는 게 없었어. 나와 다른 친구들은 그냥 새 문인가 보다 생각하며 그냥 나왔지만 그 친구는 문고리를 자세히 보니 그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그는 장치가 없었다고 한다. 화장실 문에 잠금 장치가 없다니 뭔가 있는 게 분명했다. 우리는 동이 트는 걸 보고 첫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그렇게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난 뒤 아는 형이 회를 사준다는 말에 나는 다시 송정으로 넘어갔다. 횟집은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고 한참 회에 소주 한 잔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그 일이 생각났다. 난 그 형을 놀라게 해주려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서빙하는 횟집 아주머니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1년 전 그 민박집에 정말 잔인한 살인사건이 났었는데 그 장소가 우리가 묵었던 민박집 그 방이었다고 한다. 사건의 전말은 어떤 중년 커플이 그 민박집에 일주일 동안 있을 거라는 말을 하고 돈을 다 지불한 뒤 그 방에서 머물렀는데 그 남자가 그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화장실 열쇠가 있으면 좀 달라고 했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열쇠를 줬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여자를 화장실에 3일 정도 감금시켰고 죽을 정도로 폭행했으며 그 다음날 샤워기 줄로 목을 졸라 죽이고 남은 날 동안 방치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그 방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기에 당연히 민박집 주인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남자가 떠난 뒤 방 청소를 하러 간 집주인은 그 시체를 발견했고 그 시체의 상태는 잔인하기 짝이 없었으며 그 여자가 목이 졸려 죽는 순간에도 문을 열려고 한 흔적이 역력했다고. 그리고 나서 사건이 수습될 무렵 유독 그 방에서만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장실에 아예 잠금장치도 없애버렸다고 한다. 난 정말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그 횟집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 민박집은 그 이후로 그 방에는 연인이나 여자들끼리 놀러온 손님들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